그리고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문제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문제를 파봤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요. 가습기 살균제요. 예,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이 사건을 세월호 사건으로 비유한 분들도 계시던데요. 숨진 피해자가 239명이나 된 것도 그렇고 예. 정부 대응도 그렇고요.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월요일 더민주 특위에 참석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 대목 듣고 시작하죠. 그러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했고 국회가 지금처럼 움직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처럼 움직였다고 하면 지난 5년간 뭐 했었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은 의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는지. 문제가 불거진 게 2011년인데 5년간 도대체 뭘 하셨는가.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자신들에게 진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회한이 좀 묻어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그것도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와 국회에 나가 국가는 지난 5년간 피해자의 말대로 대체 뭘 했는지 오늘 훅뉴스는 부끄러운 5년의 민낯을 드러내보려 합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지난 5년을 되돌아보자. 우선 피해자들이 5년을 말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2005년 전이면 2011년이잖아요. 예. 그해 4월에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들이 아산병원에 몰려들죠.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한 병원 측의 요청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8월 31일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시 음성 들어보죠.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호흡기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드립니다. 또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이 살균제는 그 전부터도 쓰였지만 이제 2011년 이 시기가 돼서야 사망자들이 나오고 예. 이상한 어떤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까지도 이것은 이상하다. 네.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라는 말이 나온 그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습기용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유해 물질이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게 이때 알려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문제 시작인 거죠. 예. 흡입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네 종류의 유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쓴 거죠. 어떤 겁니까? 알려진 대로 PHMG, PHG, CMIT, MIT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이런 물질이 어떻게 도대체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사용되게 됐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이들 물질은 원래 이 카페트나 의류, 고무 등에 사용되는 항균 물질로 당초에 유해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일부는 유독 물질로 관보에 게시까지 됐고요. 또 흡입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로 호흡할 수 있게끔 사용이 된 겁니까? 이게 원래 공업용 항균제로 심사를 받은 건데요. 예. 이게 가정용 항균제로 용도가 바꿔서 사용을 한 겁니다. 제조사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정부는 한 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카페트용 살균제로 쓰겠다, 항균제로 쓰겠다란 말로 심사해 준 걸로 끝. 그렇죠. 용도 변경할 때는 아무 과정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유해물질 관리 제도에 큰 허점이 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요. 이 가습기 살균제니까 의약 외품으로만 분류가 됐어도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정제 그러니까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예. 관리 대상에서도 빠진 거죠.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무방비로 우리 가정까지 들어왔는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신 건데 네. 자, 그럼 문제 발생. 2011년 이후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 역학조사가 나온 게 2011년 8월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한 건 이 사용자재, 판매자재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이 제품 명단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당시 음성 들어볼까요? 전현희 의원과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의 국정감사 음성입니다. 예. 국민들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강력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개 문제에 대해 손정 의원님께서 협조를 판매 자재 권고 정도가 아니라 제품 명단 공개해라. 그렇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장관이 지금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이 본격적인 대응도 늦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그 무렵 이 피해자가 100건 넘게 쏟아지니까 예, 이게 예.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범정부 TF를 만들어라. 이렇게 대응을 주문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된 거는 사건 발생 2년 뒤였습니다. 2013년이 돼서야.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됐는데 수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네, 첫 형사 고발은 사건 발생 1년 뒤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자체에 대해 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검찰이 움직인 게 작년부터니까요. 2015년부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의 물질 가운데 앞에 두 물질, PHMG, PHG. 예, 이거를 사용한 회사들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그럼 나머지 두 물질 사용한 회사는 왜 빠진 겁니까? 앞에 두 물질은 독성이 확인된 반면에 뒤에 두 물질, 그러니까 CMIT하고 MIT죠. 예. 이 물질들은 아직 독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권민철 기자는 이미 정부가 4개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심지어요. 이 물질의 독성은요. 사건 발생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환경부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요. 2013년 4월 국회 답변 들어보시죠. 예. 이미 이 CMIT 물질에 대해서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흡입 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지금 방금 그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2012년 9월에 유독물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유독물로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검찰 수사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도 2개 유해 물질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제품 때문에 사망한 피해자들 많죠. 심정은 어떨까 싶네요. 이민 가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 사건 초기 정부는 피해자들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장하나 의원 이 음성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음성이 나올 텐데요. 예. 지금은 피해자 만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은 피해자분들과 만날 의향이 있는데요.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모르지만 그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성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네요. 만나는 데 있어서. 장관의 답변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정부나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나마 장하나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는데 피해자 구제 법안이 통과된 건 2년 뒤였으니까요. 국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죠. 그래요. 그 2년간 일부 야당 의원들 빼고는 국회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4개 법안 발의가 되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환노위였는데요. 늦게나마 관련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했지만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매번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요. 피해자 구제에 돈이 들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요? 네, 이게 어차피 제조사로부터 이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국민 예산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도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예. 나중에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심상정 의원과 윤석유 장관과의 대화 들어보시죠. 예. 예, 저도 그 피해자분들을 구제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국민은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장관이 그 판단을 하세요? 아니 정부 네?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아니 국회의원들 93%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의 대표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이야기하는데 그 장관이 왜 그렇게 답하세요? 왜? 별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거는요. 이거 말고도 피해 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정부가 인색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김영주 의원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잠복 기간이 길고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놓는 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작을 할 때 3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제가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4개 법안이 나왔지만 피해 구제 법안들이요. 네. 19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20대 국회를 이제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이에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이외에 다른 신체 기관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연구가 몇 건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피해자 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요, 옥시만 해도요, 문제 제품을 판매한 게 2000년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 판매 중단 때까지 판매된 개수가 45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몇 명이나 더 피해를 받았는지는 추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우리가 세월호 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된다는 거. 예,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제대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북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